퇴근길 버스 안은 늘 그랬듯이 붐볐습니다. 김은서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민원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버스 손잡이가 덜컹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고개가 살짝 같이 흔들렸습니다. 정류장 안내 방송이 몇 번이고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내려야 할 곳에서 각자 흩어졌어요. 은서는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익숙한 편의점 간판과 붕어빵 카트를 지나칠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며 집 문 앞에 서서야 이상한 공백을 느꼈습니다. 늘 있던 가방 속 무게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은서는 급히 가방 지퍼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휴지와 립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호주머니까지 뒤져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입카드, 신분증, 카드, 현금,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까지 모두 그 지갑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은서가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던 단 하나의 사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 이름 석자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는 친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은서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현관 앞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버스는 여러 대가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정류장 주변 벤치 아래, 길가, 가로수 주변까지 고개를 숙이고 샅샅이 살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다가 가방 안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가까운 지구대에 들러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분실물 접수 서류를 작성해 주었지만 찾아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은서는 텅 빈 가방 안을 보고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사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고 살던 허전함과 함께 오늘 잃어버린 물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버스 손잡이와 사람들의 어깨, 창밖 풍경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물건이지만 막상 잃고 나니 마음이 텅 빈 듯했습니다. 은서는 이불 끝을 꼭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제 분실 신고한 지갑과 비슷한 물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서는 급히 시간을 내어 점심 무렵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자 직원이 비닐봉투에 담긴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죽이 조금 달아 있었지만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안도의 숨을 쉬며 지갑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자리를 정리하더니 작은 메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메모를 건네며 누가 지갑을 가져왔는지 적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메모지 위에는 또박또박 적힌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만 남아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문을 나온 순간 김은서는 잠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메모지, 거기에 적힌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름 석자는 너무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라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어릴 적 5살 무렵 갑자기 집에서 떨어져 나왔던 날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낯선 집, 낯선 어른들, 그리고 낯선 말투들이 작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늘 바쁘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은서가 집에 맡겨진 첫날, 큰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울지 말고 여기서 살 거면 시키는 일은 해야 한다. 그 말은 어린 은서에게 새로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은서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쌀을 씻고 반찬을 꺼내야 했어요. 큰어머니는 밤마다 빨랫감을 한가득 모아두었다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큰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다른 애들처럼 놀 생각하지 마라. 은서는 작은 세숫대야와 큰 대야를 번갈아 들고 다니며 빨래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고 비비다 보면 손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어요. 겨울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 손끝이 얼얼했고 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옷을 깨끗이 헹구지 않으면 다시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촌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창문 틈으로 그 웃음소리가 새어나와 마당에까지 들렸어요. 은서는 빨래를 널며 멀리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촌들은 은서에게도 종종 상처가 되는 말을 던졌습니다. 사촌 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애도 아니잖아.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 말은 은서의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박혀버렸습니다. 큰어머니는 친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찬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큰어머니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널 버리고 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잊고 살아라. 그 말은 사실처럼 반복되며 은서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은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번 돈 대부분은 집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큰어머니 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노트를 사고 연필을 사는 것만도 빠듯했어요. 그런데도 은서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교과서를 붙잡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눈이 감겨도 다음 문제를 하나 더 풀려고 애썼습니다.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성적표에는 늘 상위권이라는 표시가 따라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얘기를 할 때 은서는 조용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서성이다가 손님이 없을 때 교과서를 꺼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보를 받던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는 냉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게 내 팔자다. 그 말을 들으며 은서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사시험 준비도 사회생활도 스스로 버티며 해냈습니다. 지금의 안정된 직장은 그렇게 힘겹게 얻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은 은서는 주머니에서 다시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서는 작게 입술을 깨물며 한동안 그 이름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은서는 결국 메모를 접어 지갑 속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지금의 삶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그 이름의 주인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받은 메모 속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버스가 멈추고 흔들릴 때마다 기억 속 어릴 적 모습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렷한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던 향기와 흐릿한 손길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은서는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쌓여가는 책상 앞에서 펜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은서는 작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실물 담당 직원이 알려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주소를 확인하는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창구에 도착하자 어제 은서를 도와준 최나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꺼내 보여주며 이름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래는 잠시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이라는 이름이 여러 주소지에서 옮겨 다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전에 철거된 주택단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은서는 그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낡은 버스를 갈아타며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택단지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철제 펜스 너머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근처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성은 이곳에 오래 살았던 이웃이라며 예전에 혼자 살던 여성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은 가끔 슈퍼에 와서 딸 얘기를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여성은 근처에 그 여성이 자주 들르던 가게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안내받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허름한 간판 아래 오래된 간이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 어르신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정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가게 주인 강성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자주 김밥 하나를 사가며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건네받을 때마다 딸을 꼭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올린 메모 속 이름과 가게 주인의 말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만 할아버지는 은서를 한번 바라보더니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은서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가슴이 저릿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정희가 최근에 옮겼다는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주소 한 장을 손에 쥔 은서는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은서는 강성만 할아버지가 적어준 주소를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또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에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소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은서는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세월이 묻은 벽과 낡은 간판들이 있었고 바람이 스치는 방향으로 작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적힌 주소 앞에 다다른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건물 관리인이 은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관리인은 정이라는 여성이 얼마 전까지 이 방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 보였고 병원에 다니는 날이 잦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은서는 놀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방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인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다며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와 약한 곰팡이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나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정돈되지 않은 약봉지, 뜯지 않은 편지 봉투, 낡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맡에는 반쯤 비워진 물병과 구겨진 담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레 약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약에는 심장질환, 협심증, 만성피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악화된 병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는 대부분 최근이었고 일부는 가지 못한 듯 취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기록을 보며 정희가 혼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텼는지 떠올렸습니다. 창문 옆 작은 서랍을 열자 종이 쪽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여러 지역 주소와 지하철역 이름, 동사무소 목록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이 자신을 찾기 위해 다닌 기록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쪽지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고 반복된 글씨가 정의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손끝이 떨려 쪽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묵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진 종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은서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낡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은서는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볍게 숨을 떨며 사진을 가슴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정희가 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했는지, 왜 이름만 남기고 떠났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몸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죄책감이 그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은서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빛이 골목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병원 기록에서 본 주소지를 떠올렸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곳이라면 그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켜 병원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병원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오래된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간판과 낡은 기다림 의자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은서는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정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명단을 살펴보더니 오늘 오전에 진료를 받고 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은서는 병원에서 제공받은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외곽에 자리한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저녁 햇살이 낮게 깔리며 바람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은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서는 노크를 했고 안쪽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자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빠져 보이는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손이 문틀에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끝으로 지갑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은서를 안고 있던 그 젊은 여자의 모습이 지금의 정희와 겹쳐 보였어요. 정희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안쪽으로 힘없이 걸어 들어가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문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은 오래된 전기장판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는 여러 약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조심스럽게 말하며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희는 손등으로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숨을 고르며 그 아이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예요. 은서는 그 말에 마음이 저며들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고 은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눈매, 턱선, 입가의 모양이 사진 속 어린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흐느끼며 내가 이렇게 자랐네요. 은서는 갑작스러운 감정에 눈물이 고였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숨을 쉬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시간들,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순간들, 그리고 헤어진 뒤 매일 딸을 찾으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눈을 감으며 부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서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은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낮은 울림처럼 잔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어릴 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한 온기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그 온기를 되찾은 듯 얼굴에 미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조용한 재회가 오랜 세월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은서는 정희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약봉지와 메모지가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정희가 혼자 버텨온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수년 동안 모아둔 병원 기록과 진료 영수증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흔적도 보였고 반복된 예약 취소 기록은 생활고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책상 아래에는 낡은 공책과 편지 뭉치가 담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에 적힌 수십 개의 주소와 전화번호들이 붙은 작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동네 이름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정희가 은서를 찾기 위해 다닌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칸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찾지 못함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손끝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기대어 앉아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흐린 목소리로 그 많은 주소들은 너를 찾으려고 써둔 기록이야. 은서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정희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은서가 5살이던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고개를 떨구며 그때는 내가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폭력적이던 남편과 가난한 살림,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 없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긴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미안함을 담아 도망친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떠난 거였어.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버림받았다는 말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잘못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속죄하며 살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오래전 기억 속 따뜻함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너를 찾는 게 내 삶의 이유였어요. 은서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는 것을 참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미약한 목소리로 편지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대부분 보내지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각 편지에는 짧은 문장으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딸을 찾으러 나섰다. 혹시라도 스쳐 지나는 아이들 중에 내 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혹시라도 찾게 된다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희가 혼자 견뎌온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희의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이 갑자기 어린 시절의 작고 외롭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엇갈렸지만 결국 서로에게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음은 천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병세는 며칠 사이 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김은서는 매일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정희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기침 소리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은서를 찾았습니다. 은서는 정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흐릿한 눈으로 은서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아주 약하게 은서야 와줘서 고맙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잇고 싶어 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참 못난 엄마였지. 은서는 흔들리는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은서의 손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힘을 조금 더 내며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넘게 담아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실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손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은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은서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온기만 느꼈습니다. 정희는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의 호흡이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은서는 손을 내려놓지 않고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모니터는 잔잔한 소리로 리듬을 그리다 점점 느려졌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은서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거의 속삭임처럼 행복해라 내 딸아. 그 말이 끝나자 정희의 손끝이 아주 조용히 힘을 놓았습니다. 은서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흔들리지 않았고 시간도 잠시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마음의 자리를 이제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이불을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까이 편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살아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은서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저녁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붉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희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은서는 정희의 손을 꼭 쥔 채 낮은 목소리로 입술을 떼었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떨리는 숨으로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그 말은 은서가 평생 가슴속에서만 불러왔던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조용히 멈춰 있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온기가 은서의 손바닥에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서는 한동안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은서의 가슴 속에서는 무너지는 슬픔과 따뜻한 기도가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정희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눈빛, 마지막 온기가 은서의 심장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함께 보낼 날이 많지 않았지만 평생 찾지 못한 사랑을 결국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 그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견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은서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길지 않더라도 은서는
어머니가 남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준 가장 늦은 선물이었고 가장 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아주 조용히 문을 닫으며 남은 생을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